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3월 1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에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일명 테슬라 데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역시 궁금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하기 앞서서 앞에 1, 2는 언제 어떤 내용을 발표했던 겁니까? 마스터 플랜 1, 2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게 2006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6년도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언급됐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2006년도 당시에는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선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로드스터 같은 어떤 스포츠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모델 S나 X 같은 고급형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금력을 확보를 한 다음에 차후에 모델 3나 모델 Y 같은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게 2006년도의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미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배터리 기술을 혁신적으로 올리면서 더 넓은 폭넓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요 계획을 하나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건데 FSD 기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우리가 테슬라 차량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플랜들을 발표했던 게 뭐 앞선 플랜들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니까 뭐 테슬라 하면 전기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마스터 플랜 3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마스터 플랜 3는 뭐 전기차 파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들을 접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이제 모델 2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저렴하고 앞으로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싼 차를 만드는 거는 이제 쉬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 배터리 코스트를 낮추고 그리고 제조 공정을 혁신을 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혁신 기술들 그리고 플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멕시코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확장 계획들의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SS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루프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뭐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므로써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굉장히 큰 청사진을 좀 발표할 수 있는 좀 뜻깊은 의미 있는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일론 머스크 볼 때마다 괴짜라는 생각이 들지만 천재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전기차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마스터 플랜 2 발표 이후에 무려 12배나 올랐습니다. 이번에 마스터 플랜 3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다고 해서 뭐 그게 바로 마스터 플랜 2 때의 주가 흐름을 뭐 재현할 거냐, 뭐 이 부분을 이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잠재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거론되는 주제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의 어떤 정책 시장의 향방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확신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는 플랜들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또 크게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스터 플랜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테슬라가 이번 테슬라 데이에 모델 2라는 이름의 소형 전기차를 보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이 소형 또는 준중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형 전기차 싸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보급형 전기차 싸움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전기차들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한 5천만에서 6천만 원대, 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되긴 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은 그래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뭐 이 예. 정도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보조금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를 대체를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단가가 훨씬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2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내연기관차랑 그냥 비교를 해도 그냥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 정도 때까지 가격대를 내리겠다라는 플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젠 3만 달러 이하, 2만 달러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내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보면 현대차는 이제 아이오닉 5, 기아는 EV6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고 그 밑에 있는 낮은 넘버링 단에서도 전기차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격이 높은 게 나올 건데 기아 같은 경우 이제 아마 내년도가 될 것 같은데 EV3와 EV4라고 하는 전기차를 이제 양산할 계획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EV7을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낮은 넘버링 단에서의 전기차를 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더 작고 더 싼 차를 생산하는 것,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원가 경쟁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가져갈 건지 그리고 제조 기술상에서 얼마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전기차 가격이나 효과 때문에 시장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현대차가 작년에 아주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7.6%, 그 테슬라, 포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는데 IRA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IRA 법안으로 인해서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이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우회로가 좀 생기기는 했지만 그 리스트 판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제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리스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런 수입 장벽을 통해서 자국 내에 전기차만 팔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옮기게 하는 것 요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재 전기차 공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2025년도 시점부터 그런 공장들이 본격 가동하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는 굉장히 전환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회로를 열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저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지 위원께서는 이 기아를 글로벌 완성차 가운데 실적 계속 폭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올해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습니까? 기아가 작년에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거뒀고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악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9%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변수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생산 능력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생산 차질들이 글로벌리 각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생산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 차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안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에서 멈췄죠. 그렇죠.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IRA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1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1월달, 2월달에도 11%에 가까운 점유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차의 점유율을 가져옴으로써 추가적인 또 성장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죠. 4월 달이 되면 EV9이라고 하는 신형 정차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브랜드 평판 자체가 글로벌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올해도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메이커가 이제 기아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는 거꾸로 올해 제한적인 실적 개선세를 전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부품사들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품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뭐 몇몇 부품사들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품사들을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투자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드는 경우, 그러니까 전기차 완성차들이 이미 전기차 양산 체제를 갖췄는데 부품사들은 이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한 비용 상승분 때문에 올해 기대한 만큼의 실적 개선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올해 연초 들어서 전기차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다른 메이커들도 어느 정도는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부품 공급 단가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일단은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EV 비중이 이미 높은 대형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전기차 비중이 원래부터 높았던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랑 호환되는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작은 중소형 부품사들이 수익성이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현이아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품사들은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5% 6% 이렇게 나와서 뭐 대형 부품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소형 부품사들의 오히려 관심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 들어서는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이 상반기에 이 자동차 관련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개선이 가능한 기아를 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품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티어 1 대형 부품사보다는 조금 더 이젠 다각화된 현대 오토에바라든지 아니면은 서현이아, 화심처럼 중소형 부품사들 뭐 이런 부품사들을 지금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